국내 증시의 견조한 상승세가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장 직후부터 현 구간까지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 오늘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 나와주고 있고요. 조선주에 이어서 조선기자재 쪽으로 오늘 수급 쏠림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익버스에서 언급이 됐었던 원익홀딩스죠. 이 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잠시 후 투자텔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또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아비코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CXL 관련주에 합류한 이후로 오늘 추가 급등이 나와줬는데 2시에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주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13억 원의 영업 손실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투자텔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로봇 열차에 테슬라, 애플에 이어 메타까지 가세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 내용이기는 한데 헤드라인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메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원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을 했는데 오늘 장전부터 장중까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메타가 인간처럼 행동하고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미래형 로봇 분야에 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메타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새로운 팀의 출범을 알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팀은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멘텀으로 다른 로봇주들보다 오늘 상대적으로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센데 그 이유는 왜일까요? 네, 지난해 11월 이 메타가 원익 로보틱스와 정교한 로봇손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익홀딩스가 이제 모회사로 있다 보니 이 종목의 주가가 오늘 반응을 하고 있고요. 원익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손 기술은 그야말로 이제 메타로부터 일찌감치 인정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이 구간입니다. 11시를 넘어서서 12시 전까지 상한가에 도달을 해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한가가 풀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3,52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익 그룹 내에 로봇 관련된 회사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메타와 일찌감치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협력 그리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LNG 관련된 모멘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을 했었던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첫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진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LNG 수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LNG 관련된 투자와 함께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좀 볼만한 아이디어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LNG 수출 승인 확대로 이를 운반한 LNG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 조선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LNG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근데 이제 조선 쪽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조선주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인지 지난주부터 고점 인식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LNG선이 일반 선박보다 고도의 기술력과 특수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조선 기자재 쪽으로 수혜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이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관련주고요. 동성 화인텍은 LNG선 쪽에 보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냉제 업체들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LNG선 발주에 후행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태광과 한국카본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KSP를 관련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카본은 LNG선 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시장에 잘 알려져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엔진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성화인텍과 태광이 7%대로 주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화보는 6.28%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그동안 전력, 전선, 기기 쪽 섹터는 시장에서 이 북미 쪽 이슈와 모멘텀 위주로 봤었는데 오늘 정부 정책을 통한 국내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앞서서 박진희 부장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12시 이후로 속보를 통해서 전력망 확충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전력망 확충을 촉진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에너지 3법 중에 전력망 확충법이 가장 먼저 처리가 된 거고 오는 19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법안이 전체 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안 통과와 함께 전력망 구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수혜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단에서 전기가 붙은 상장사들이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세명전기가 오늘 주가는 가장 강하네요. 6% 넘게 오르면서 5,9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오늘 장중에 5%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받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 투자텔미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업종 그리고 종목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투자텔미 내용 중에서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메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도 참 좋았고 그 부분을 제가 좀 이어서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 나온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많은 빅테크가 투자하고 있는데 메타까지 참전하면서 시장을 키우다 보니까는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계속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샘 알트먼인데 지금 샘 알트먼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정부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저크버그도 지금 일론 머스크와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저크버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잡겠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죠. 그러니까는 이 빅테크들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먹을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메타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기업과 협력 논의한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또 양산, 그다음에 플랫폼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시장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 미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번 연도까지의 로봇 기업들 주가를 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로봇 기업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중국의 로봇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양산도 중국이 먼저 하다 보니까는 주가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의 원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7억 위안이었다면은 2030년도에는 1,000억 위안대 성장 전망을 지금 CCTV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중국의 성장을 봤을 때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중국과 미국의 싸움, 그다음에 어떤 빅테크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부품이라든가 핵심 가속기 또는 소프트웨어 이쪽을 좀 공략해 본다면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꽤 많은 부분에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꿈이었다면은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소비자 주문까지 받았죠. 물론 단시간에 다 품절돼가지고 판매가 다 완료가 됐지만은 이 휴머노이드 어떤 수요까지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양산, 내년도부터는 그 양산 규모가 훨씬 클 거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도 이번 연말부터 또 양산 규모가 커진다고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단순히 어떤 테마가 아니고요. 정말 메가 트렌드로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 기업들도 지금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역할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우리 국내 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로봇 기업을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외에도 오늘 로봇주들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 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원익홀딩스를 놓치셨으면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가가 48,050원인데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SK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이 2대 주주인데 최근 현재 SK 최태원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 키워라라고 표명을 내렸죠. 그와 함께 또 가장 먼저 반응한 종목이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일단은 이 범용 인공지능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여기는 이제 SK그룹이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미 8,000평 규모의 본사와 생산 시설을 완공했는데, 본사 크기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8,000평 규모의 생산 시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청라국제도시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이번 연도는 컷더스포가 될 것이라고 사측에서 밝히고 있는데, 일단, 로봇 기술력이라든가 제품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해 간다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주요 고객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과 LG, 현대차, 기아차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있는 건데, 아마도 이런 로봇 기업 중에서는 이런 대기업에 대한 레퍼런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자동 사출 시스템 고객사로 산업용 로봇부터 이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시면은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3년 만에 연간 단위 흑자를 기록해서 일단 흑자 전환이 됐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또 매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SK그룹의 지원을 받는다. 근데 휴머노이드 시장은 더 커진다라고 봤을 때 아마 또 유일 로보틱스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일 로보틱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좀 높게 봐서요. 7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안에서 탑픽주는 유일 로보틱스였고요.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투자텔미에서 소개해 주셨던 에이럭스,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가 더해지면서 주가 흐름 굉장히 강합니다. 종목 리뷰 도와주시고요. 무방 일정도 짚어주시죠. 네, 에이럭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결국 드론을 봤을 때 이 현대전은 드론전이라는 얘기가 있죠. 국내에서 드론 관련주가 몇 개 없습니다. 특히나 이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군에도 지금 공급하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전투기 대신 드론을 써야 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핵심 종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목표가 높이면서 계속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체코 원전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말 동안 폴란드 원전이 좌초됐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23년도 이미 끝난 거였고요. 지금 체코 원전 보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은 가장 문제점이었던 게 웨스팅하우스와 그러니까 미국 기업과의 협력권이었던 건데 그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우리나라 산자부 장관이 미국과도 협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미 공동으로 원전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체코 원전은 부분 흥선을 넘은 거는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기간끼리 또 MOU 체결했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4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원전 쪽이라든가 의료 AI 쪽, 또 로봇 쪽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볼 수 있거든요. 4시부터 말씀드릴 거니까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